한국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큼 전기차가 판매할 것인가는 한국에 워낙 반중 정서가 소비 심리에 강하기 때문에 존재하겠지만 여러분 시장을 파괴하는 것은 그런 심리보다 가격입니다. BYD가 확실하게 지금 현대자동차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렴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중국차 시장의 성장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정수입니다. 테슬라와 전기차 시장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지금 어려운 조건,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어려운 조건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자율주행을 서비스할 수 없다. 이건 중국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허락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 허락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이 될지 2026년이 될지 이건 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의 국면 속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의 시장 정리 과정 속에서 가격이나 경쟁이 발생하면서 훨씬 더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저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또는 테슬라의 제품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여기에 AI 기능이 탑재되는, 즉 FSD 기능이 이것이 언슈퍼바이즈든 슈퍼바이즈든 장착이 되고 허락이 된다라면 저는 빠른 속도로 중국 시장에서 심지어는 더욱더 성장할 여지가, 업사이드 쪽 올라갈 여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기아차가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현대기아차는 우선은 지금 미국에서 펼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관세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생산 중심으로 가고 있죠. 뭐 요번에 기아 자동차가 2025년 1분기 1962년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차량을 생산하고 절대 80% 이상을 해외에 수출했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가 미국하고 유럽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현대기아차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수 시장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내수 시장의 공장 라인이 멈추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기아차의 문제점인 거고, 또는 한국의 전기차의 내수 시장이 성장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대자동차의 문제점이죠. 여러분, 현대차나 기아차는 80%가 수출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시장의 지금 재편은 전기차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현대차가 이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9월 말을 끝으로 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생산을 미국에서 브랜드한 차량에 대한 $7,500의 보조금 정책이 9월 말에 끝난다는 것, 이 부분이 현대차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전기차를 확대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하지만 유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CO2 규제라든지 다양한 규제에 의해서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으면 나머지 내연기관을 판매할 수 없는 조건으로 유럽 시장은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기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생명이 과도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저는 연장됐다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아마 100% 전기차로 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 전략까지도 믹스해서 아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투자는 인텔리전스, AI 부분이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은 첫 번째 EV 시장에서 EIV 시장, 즉 인텔리전스가 결합된 EV 시장으로,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고, 테슬라도 여기에 대한 전환을 이미 사실상 맞춰놓은 상태에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아직까지 자율주행 부분에서의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 이것이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즉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중국 그 자동차, 전기차든 뭐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169개가 전기차 기업이 있는데 100개 기업은 시장 점유율 1%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온다라는 거고, 평균 생산 비용이 평균 판매 비용을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판매할 때마다 적자분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거고, 주정부가 보조금으로 채워주고 있는 거죠. 즉 BYD가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기 시작하면 정부 보조금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생산할수록 손해인 거고, 이것은 R&D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게 된다는 거고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과거에서도 흑자를 보고 있었다라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지만 과거에도 적자 부분을 정부 부조금으로 겨우 메꾸고 있었던 이 기업으로서는 이 구간을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은 물건이 제로, 판매 제로가 돼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손익분기점 아래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것을 오래 지통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미래에 이것이 성장할 수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견뎌낼 수 있지만 미래에 이것이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면 어떤 은행도 어떤 정부기관도 대출을 해주거나 지원해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저는 소멸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시장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BYD의 또는 지커라든지 또는 샤오미라든지 리아우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집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연간 2천만 대가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거고, 규모의 경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라는 거고, 평균 생산 비용을 전체 판매 가격에서 빼면 그것이 프로핏 마진인데 마진 순이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브라질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빠르게 가장 크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비아디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과 남미 시장이 지금 빠르게 커지고 있고, 가장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특히 태국하고 인도네시아죠. 동남아시아 시장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유럽 시장까지 받쳐주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고, 이미 비아디는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이 커지고 중국 시장이 또한 스스로에게 가장 커지는 것,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내수 시장이 받쳐준다는 것. 이거는 충분한 R&D 비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이 R&D 비용으로 미래 투자를 할 경우에는 훨씬 더 혁신적인 어떠한 이 자동차로서 즉 지능 있는 인텔리전스가 있는 시장으로 그 자동차로 진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의 어떠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코 저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현대차도 다 인정한 거죠. 네, 중국의 인텔리전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양한 뉴스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견질 수준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러면 댓글에서 강정수 친중국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시는 몇 분들 중에 한 분이 현대기아차에 다니시는데 과제를 받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상하이 가서 로보택시만 타보는 것을 과제로 받았는데 이틀 정도에서는 손에 땀이 좀 나고 불안도 했었는데 3일째부터는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도로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가 중국에서 지금 확대되고 있고, 지금 4개 도시에서만 되고 있지만 우한이라든지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충칭에서만 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지금 이것을 2030년까지 100개 도시로 확대하겠다라는 대단히 강공 드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서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국에서 그 모여지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들, 그리고 하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딥시크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또는 바이두가 만들고 있는 AI 기능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자율주행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 결코 저희가 저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론 머스크도 여러분 2024년 1월 달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 벌써 2년 전입니다. 1년이 넘었죠. 1년 6개월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국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라면 전 세계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로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몰락할 거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도 전략을 좀 더 AI로 집중하는, 차량과 경쟁하기보다는 AI로 경쟁하는 쪽으로 무게 방향을 바꾼 거죠. 중국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근데 중국도 AI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거고, BYD도 자기네들은 자율주행 기능을 앞으로 무료로 제공하겠다. 테슬라는 거의 $100 가까운 돈을 월 $100 같은 걸 요구했었는데 무료로 제공하겠다. 아직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BYD 같은 경우 하웨이 거를 많이 쓰고 있고 자체 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탑은 미국이지만 2위로서 중국이 1위 미국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얼마큼 전기차가 판매할 것인가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한국에는 워낙 반중 정서가 소비 심리에 강하기 때문에 존재하겠지만, 여러분 시장을 파괴하는 것은 그런 심리보다 가격입니다. 우리가 물론 중국하고 전쟁을 한다거나 무역 전쟁을 한다거나 대단히 감정 깊은 갈등들을 일으켜 나간다라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여러분 비아디가 확실하게 지금 현대자동차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그 저렴한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중국차 시장의 성장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현대기아차의 내수 시장이, 전기차에 대한 내수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자꾸 전기차 배터리 위험이 있다,
이를 과장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건 빨리 규제를 통해서 다양한 틀로서 문제를 해결해줘. 기술에 문제 없는 기술이 어딨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해결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구가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내수 20% 수출 80%에서 내수가 30% 40%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거고 그때에서만 비로소 현대기아차는 중국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중국 기업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비아디라든지 이게 초반에 지금 전기차만 들어오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중국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구글하고 지금 애플이 한국에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죠. 미국 한미 관세협정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허가되고 중국이 다른 것을 기브앤테이크로 해서 그것을 요구하게 돼서 자율주행을 한국 비아디 기업에서 가능하게 한다라면 물론 뭐 그때 되면 테슬라도 가능하겠지만 만약 근데 현대기아차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면 아마 한국 정부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준비 안 되면 이걸 허락하진 잘 않을 거예요. 근데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겠죠. 미국 가면은 자율주행 된다는데 중국 가면 자율주행 된다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사람이 운전하는 사회를 살아야 되느냐. 이런 혁신이 저해되는 것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저항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대기아차가 풀어야 될 숙제는 빨리 자율주행으로 전체적인 무게중심을 옮겨가 줘야 된다는 거죠.